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가지 분야에서 일본의 대체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과의 거래를 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독일과 여러가지 기술 분야에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수출하던 품목들을 아베가 규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거래를 끊어버리니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일본 못지않은 자국 내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있다는데요. 독일은 일본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며 일본 따위의 나라와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어떤 고민이길래 일본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가한 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 우리 산업계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독일 같은 유럽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늘리는 등 탈일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를 만드는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는 차량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이 통과하는 장치에 산화티탄이라는 물질을 섞은 블록을 올려놓고 자외선을 켜자 0.99였던 질소산화물 수치가 23%나 떨어집니다. 산화티탄이 배기가스 물질을 분해시켜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독일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공을 했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는 일본과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이 업체는 10년 넘게 협력하던 일본 기업과의 관계를 끊고 독일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밀 가공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일본만큼이나 기술이 발전한 독일이 일본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속을 자르고 깎는 공작기계를 통제하는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방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의 90%가 일본 부품을 써왔지만 지난 7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며 신속하게 독일제로 대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에서도 더럽고 치사해서 일본 거 안 쓰겠다고 탈일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인 로봇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렌부르크에서 열린 SPS 2019에서 국내 로봇 부문 기업 10개사와 함께 유럽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SPS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동화 부품 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 전문 전시입니다. 독일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무역의 장인데요. 로봇산업진흥원은 행사 기간 국내 기업 10개사와 함께 로봇 공동관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로봇 부품 및 완제품 기업들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티치 펜던트 등 한국 로봇 부속 및 완제품 기업 총 10개사가 참가했으며 현지 바이어와 총 203건의 1대1 상담을 진행해 약 1,800만 유로 230억 원의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로봇 부품 및 완제품은 그간 기술 경쟁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수출 활동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독일 전시회를 통해 유럽 진출에 판로를 찾았다는 반응입니다.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코트라도 유럽에서 소재 부품 분야 파트너십 행사를 여는 등 산업계 전반에서 탈일본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본도 그럴 수 있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혁신산업 영역에서 국제 표준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에서는 대놓고 질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독일 전기전자기술위원회와 한독표준 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매년 정례회의를 순환 개최하고 수시로 기술 분야별 워크샵 등을 열어 양국의 산업계와 함께 국제 표준화 관련 정책 기술 분야의 협력 과제를 발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조업에 융합하고 국제 표준화 경쟁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선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요 전략 국가와의 글로벌 표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그렇다 보니 아직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일본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4차 산업이 주도하리라는 건 일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아 몰락해버린 소니를 보며 이제 소니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파나소닉마저 반도체 분야에서 몰락하고 테슬라의 배터리 납품마저 한국에 빼앗기자 어이를 상실한 모습인데요. 한국과 독일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주요 표준화 정책 동향을 교류하고 스마트 제조와 미래차 분야의 표준화 공동 작업 그룹을 구성해 국제 표준 공동 제안과 국제 표준화 작업 상호 공조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 일본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일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기로 한 독일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영구 보관할지를 고심 중입니다. CNN 방송은 28,000제곱미터가 넘는 치명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앞으로 10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묻을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독일이 직면한 난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영국 런던의 명물인 빅벤 시계탑 6개를 합친 부피로 무려 컨테이너 2,000개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일은 절대 일본처럼 되지 말아야겠다고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나머지 7개의 원전을 폐쇄하고 2031년까지 영구적인 핵 폐기장을 찾을 방침입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100만 년의 기간 동안 가능한 최고의 안정과 안정성을 제공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 인근의 임시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폐연료봉의 경우 극도로 뜨겁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담아 우선 냉각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독일 전역에 산재한 수십 개의 임시보관시설은 수십 년 정도만 핵 폐기물을 보관하게끔 슈로이어스 미넨 공대 교수는 지적합니다. 영구적인 핵 폐기장 후보지를 물색하는 국가위원회에 참여 중인 슈로이어스 교수는 이런 폐연료봉이 들어있는 금속 용기를 열면 거의 다 곧바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핵 폐기물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독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기술적,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난관을 넘어야 할 전망입니다. 우선 보통의 바위 이상으로 단단한 곳이어야 하고 지하수나 지진의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물이 흐르거나 지진이 나면 방사성 폐기물이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넨 공대 교수인 슈로이어스 씨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며 독일의 문제는 화강암이 아주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난관은 아무도 앞마당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1977년 당시 동독 국경과 인접한 고어레벤 마을에 영구적인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40년 넘게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시달려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한 뒤에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는 2130년에서 2170년 사이에 폐기장을 최종 봉인하고 10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초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미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지금과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천 년 뒤에 미래 세대의 핵 폐기물 저장고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마디로 핵 폐기물 포장 용기 보고 보물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방사능 물질에 오염돼 봉변당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방사능 문제는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독일 보세요. 저 기술 좋은 나라도 쩔쩔 매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냥 앞바다에 버리겠대잖아요. 그러면 그 방사능에 물고기, 해조류, 해산물들이 다 오염돼 버리고 그거 가장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독일 보세요. 아베 신조씨 독일 보고 좀 고민하는 것 좀 배워봐요 좀.
아니 무슨 생각이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나와버리니까 바다로 다 흘려버리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 달 동안 정지당하고 복귀했는데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그냥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그래도 유니클로 히트텍은 안 돼요,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